코 수술 후 상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옆모습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붓기가 많이 빠졌는지 혹은 이제 코끝의 각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 변하는 코끝의 각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M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용식입니다. 먼저 이제 코 성형 후 처음에는 이제 만족하면서 잘 지내셨지만 시간이 2달, 3달 이렇게 지나면서 가는 코끝이 점점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구축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는 코 내부의 반복적인 이제 염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내부의 흉터 반응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피부와 주변 조직들이 쪼그라들면서 코가 점점 들리고 정면에서 코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 후 코가 들렸다고 모두 구축코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코 성형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 당시 고정해 놓았던 연골 내 고정이 약화되거나 이식해 놓았던 연골의 흡수가 일어나도 이와 같이 코끝이 올라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구축에 비해서는 심각성이 훨씬 낮긴 하지만 이 역시도 수술적으로 재교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적으로 재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위로 올라간 콧날개 연골을 다시 박리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준 다음 적절한 위치로 내려서 재교정해준다면 들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을 내려서 어떤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수술을 받으신 환자가 내가 봤을 때 들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걸 내려줘야 되는데, 내릴 때는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코인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도하게 증식된 코 내부의 흉터들이 여러 연골들과 조직들을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풀어주어야 다시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축코인 경우에는 선행하는 어떤 염증이 있었던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내부 조직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조직들을 자가늑연골 등으로 복구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떨어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부 이식 부위의 흡수입니다. 비천부 이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비중격이 있을 때 그걸 연장해 준다는 말인데, 기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코 높이가 형성되는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얇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 이 위에 이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 각종 연골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뾰족한 게 싫은 사람들은 진피 같은 걸 좀 얹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흡수가 되면 코끝이 먼저 떨어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들의 흡수는 조금 필연적인가요? 물론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 사람이 그거를 예측하고 수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강하게 좀 고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흡수가 좀 덜 일어나겠구나 이걸 이제 감안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부는 흡수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중격 연장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 내부에 있는 비중격에 일부 채취한 비중격이나 늑연골 등으로 이제 기둥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약화되었을 때입니다. 이 외에도 외부 충격이 있다든지 혹은 염증이 발생하여도 코끝이 떨어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짐의 원인을 분석할 때 비천부 이식이 문제가 있느냐 혹은 이 기둥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비중격 연장술, 기둥 구조가 튼튼하다면 비천부 이식 부위만 리모델링 해주거나 추가 이식을 해주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둥 구조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 비중격 연장술에 손상이 갔을 때는 이 기둥 구조를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코 수술에 어떤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는 정도가 비중격 연장술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만약에 재교정을 하게 될 때 비천부 이식만 손을 보게 된다면 이제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질 수가 있는 거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 거겠죠. 떨어짐 같은 경우에는 모양상 외에 이제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코끝 들림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구축과는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요. 구축으로 생겨서 들려버리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형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피부만 들려버리기 때문에 실리콘이 뚫고 나온다고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번 구축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코 모양을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구축이 오신 분들을 상담했을 때 제 속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릴 때까지 왜
그냥 내비두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서 내비두신 분들도 많지만 이 구축 현상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제가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코가 점점 들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대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그것보다는 수술해 주신 병원에 방문하셔서 코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거 말고도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증상이라고 한다면 쪼그라드는 증상이 있거나 매우 딱딱한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리는 거에 선행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들리는 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런 증상들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수술해 주신 분한테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 코끝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박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